혈전증과 혈전 형성, 과연 예방이 가능할까요? 자연적인 방법이나 음식으로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적포도주가 도움이 될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심장내과 전문의 벨레르 박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심부정맥혈전증이란 무엇인지, 왜 생기는지, 누구에게 잘 생기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에 대해 간단하고 명확하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우선 혈전증이란 무엇일까요? 혈전증이란 우리 몸의 혈관 중 하나의 혈전, 즉 혈액 덩어리가 형성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다리의 깊숙한 정맥, 즉 심부정맥에서 발생합니다. 종아리, 무릎, 허벅지, 심지어는 골반 부위까지 혈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심부정맥혈전증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근육이나 장기 깊숙한 곳에 있는 정맥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혈전이 형성되면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곳에서 혈액이 심장 쪽으로 흘러야 하는데 혈전으로 인해 길이 막히게 되죠. 혈관의 내벽에 붙은 혈전이 혈관 전체를 막아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원래 빠져나가야 할 혈액이 정체되면서 다리가 붓고 통증이 생기며 피부가 붉어지고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다리에서 발생하지만 혈전증은 우리 몸 어디에서든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장 근처 혈관에서, 어떤 사람은 팔이나 복부, 간 주변의 혈관에서 혈전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주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혈전이 너무 커져서 혈관의 벽 자체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맥에는 혈액이 위쪽으로만 흐르도록 도와주는 판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혈전으로 인해 정맥벽이 염증을 일으키면 판막이 손상되어 만성 정맥무전이라는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치료를 하지 않거나 혈전증이 반복되면 해당 부위에 만성적인 부종이 남게 됩니다. 두 번째이자 더 위험한 문제는 혈전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 색전이 되는 것입니다. 색전은 혈관을 따라 이동할 수 있고 이 혈전 조각이 심장을 거쳐 폐로 이동하면 폐색전증이 발생합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질환으로 미국에서는 매년 100만 명 이상이 경험하며 10만 명 이상의 사망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발생 빈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일부 경우에는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위험 요소를 알고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혈전이 생길까요? 여기서 핵심 개념은 균형 상실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항상성 호모스타시스이라 부르며 우리 몸은 언제나 미세한 균형 속에서 유지됩니다. 혈전은 혈액이 정상적으로 액체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반고체로 변하면서 생깁니다. 특정 부위의 혈액이 응고되면서 혈관을 막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몸에는 혈액이 응고되지 않도록 막는 항응고 인자들과 반대로 응고를 촉진하는 인자들이 공존합니다. 이들이 균형을 이루면서 혈액은 흐름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다쳤을 때는 응고인자들이 활성화되어 출혈을 막기 위해 혈전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상처가 회복되면 항응고인자들이 작동하여 혈전을 녹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 응고인자가 과다하게 활성화되고 항응고인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혈전이 계속 남아있게 되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현상을 설명한 사람이 바로 독일 병리학자 비르코 비얼초입니다. 그는 혈전증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혈관 내벽 손상, 내피 손상, 외상, 감염, 절개 등 과응고 상태, 몸 안에서 응고인자가 과도하게 작용하는 상태, 혈류 정체, 혈액의 흐름이 느려지는 상태,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질 경우 혈전증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혈전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지 살펴보겠습니다. 위험인자들은 수정 가능한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로 나뉩니다. 수정 가능한 위험인자는 생활 습관과 관련되어 있으며
여기서 우리가 예방법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만, 운동 부족은 대표적인 수정 가능한 인자입니다. 오래 앉아 있거나 다리를 꼬고 있는 자세, 장거리 비행이나 운전 등으로 인한 장시간 움직이지 않는 상태는 혈류 정체와 과응고 상태를 유발해 혈전을 형성하기 쉽습니다. 또 다른 수정이 어려운 상태로는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정형외과 수술 후, 골절이나 인공관절 교체 후에는 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혈전의 위험이 높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위험 인자들도 있습니다. 일부 암, 항암 치료, 호르몬 약물 복용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면서 흡연을 하는 경우 혈전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수정이 불가능한 위험 인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의 고령, 임신, 신장질환, 신증후군, 과거 혈전증이나 폐색전증 병력, 골절 상태, 신부전 등입니다. 신부전은 치료가 가능하긴 하지만 혈류가 느려지기 때문에 혈전의 위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본인이 어떤 위험 인자도 갖고 있지 않은데 혈전증이 발생했다면 그 원인은 아마 혈전성 소인, 즉 트롬보필리아, 티롬보피리아에 있을 수 있습니다. 트롬보필리아는 과응고 상태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혈전증의 발생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다양한 질환과 상태를 포함합니다. 트롬보필리아는 유전적인 경우도 있고 후천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유전적인 경우는 예를 들어 응고인자의 이상을 부모에게서 물려받거나 항응고인자의 결핍을 타고나는 경우입니다. 반면 후천적인 트롬보필리아로는 항인지질 항체 증후군, 안티포스포리피디큐 신드롬과 같은 자가면역 질환이 대표적입니다. 이 부분은 또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 여기서는 핵심만 기억하세요. 혈전증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그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그것이 이후 치료와 재발 방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이제 혈전증의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전이 형성된 위치에 따라 증상이 다릅니다. 어떤 경우는 혈전 자체에 증상이 나타나고 또 어떤 경우는 혈전이 떨어져 나가 색전이 되어 다른 장기에 문제를 일으키면서 그 합병증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다리 정맥에 혈전이 생겼다면 어떤 증상이 생길까요? 대개는 혈전 부위보다 아래쪽 다리에 부종, 즉 부기가 생기고 붉은빛을 띠며 통증이 발생합니다. 갑작스럽게 종아리나 허벅지가 아프고 서 있거나 움직일 때 불편함이 커지며 열이 약간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급성 통증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 혈전이 폐로 이동하여 폐색전증이 된 경우에는 증상이 다릅니다. 갑작스러운 흉통, 호흡 곤란, 기침, 심지어는 피 섞인 기침, 객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쉴 때 가슴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이것 또한 혈전과 관련된 증상일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대부분의 경우 혈전은 심부정맥에서 발생하지만 얕은 정맥에서도 혈전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얕은 정맥의 혈전증은 대개 무릎 주변이나 허벅지 안쪽에 굳은 끈처럼 만져지는 정맥으로 나타나며 눌렀을 때 통증이 있고 주변 피부가 붉거나 부어오르기도 합니다. 다만 이 얕은 정맥의 혈전은 폐색전증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다면 진단은 어떻게 할까요? 가장 먼저는 의사의 임상적 의심이 중요합니다. 의사는 증상과 병력을 바탕으로 여러 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다이머, 디디메로라는 혈액 검사를 통해 혈전의 가능성을 확인하거나 도플러 초음파를 통해 다리 정맥 내부에 실제 혈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폐색전증이 의심될 경우 흉부 CT, 혈관 조영술이나 기타 정밀 검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혈전증을 진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왜 이 혈전이 발생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근본적인 위험 요인을 다루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백한 위험 인자가 보이지 않더라도 유전성 또는 후천성 트롬보필리아에 대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치료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전증의 치료는 일반적으로 한근고제 복용으로 진행됩니다.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혈전의 위치나 크기보다도 환자 개개인의 특성이 더 중요합니다. 같은 혈전을 가졌더라도 호세 아저씨와 마리아 아주머니는 체질과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치료법도 달라야 합니다. 치료 기간은 보통 3개월에서 1년 정도 지속되지만 원인이 불명확하거나 혈전증이 반복될 경우 더 오래 치료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수입니다. 이제 예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르코우의 3대 요인을 바탕으로 우리가 혈전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예방이 매우 어려운 복잡한 사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췌장암처럼 특정 암을 앓고 있으며 한감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혈전 예방을 위해 생활 습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한근고제를 사용하여 예방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원 치료를 받는 환자들, 특히 장기간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들에게는 압박 스타킹이나 공기 압박 장치가 사용됩니다. 이런 기구들은 일정 시간 간격으로 다리에 압력을 가하거나 풀어주면서 혈액순환을 돕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방적 차원에서 저분자량 헤파린이나 에녹사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병원에서 투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인해 입원했거나 수술 전후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이런 약제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집에 있거나 여행을 준비 중인 분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흡연 습관을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담배는 혈관 내벽에 손상을 주고 혈전을 유발하는 강력한 요인입니다. 금연을 시도해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끊지 못하겠다면 최소한 장시간 여행 전이나 도중에는 흡연을 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장시간 앉아 있어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장거리 비행기나 버스를 탈 때 또는 사무직처럼 오래 책상 앞에 앉아 있어야 할 때는 1시간에서 2시간마다 자리를 일어나 걷거나 다리를 움직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자리를 뜰 수 없는 환경이라면 제자리에서 다리를 굽혔다 펴는 운동이나 종아리 근육을 수축시키는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혈류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리를 오래 꼬고 있는 자세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리를 꼬면 무릎 뒤쪽에 혈관이 눌리면서 혈류 속도가 느려지고 이는 하체 정맥에 혈전이 생기기 쉬운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자세를 자주 바꾸고 일정 시간마다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만성적인 하지 부종이 있거나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무릎까지 올라오는 탄력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정맥에 적절한 압력을 주어 혈류를 돕고 혈전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장거리 여행 시에는 수면제나 진정제 복용, 음주 등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약물이나 알코올은 당신이 자세를 바꾸거나 일어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혈전의 위험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정기 건강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다면 꾸준히 잘 조절되어야 하며 연령에 따라 필요한 암 검진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런 관리가 잘 되어야 혈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음식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특정 음식이 혈전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특정 하나의 음식이 혈전을 완전히 막아주는 것은 어렵지만 건강한 식단과 좋은 생활 습관의 조합은 분명히 혈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서 탈수를 막는 것입니다.
몸이 탈수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전이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여성은 2.5리터, 남성은 3리터 정도의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운동을 한다면 이보다 더 많이 마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병을 항상 휴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렇다면 적포도주는 어떨까요? 적포도주가 혈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건강상 특별한 금기사항이 없는 성인의 경우 하루에 한두 잔, 즉 150에서 300ml 정도의 적포도주 섭취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적포도주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 덕분인데, 이러한 항산화 성분은 혈액 내 과응고 상태를 완화하고 혈전 형성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하루 한두 잔 정도의 적은 양의 음주라도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말합니다. 유방암, 대장암, 식도암 등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무조건적으로 따라하기보다는 본인의 건강 상태를 잘 아는 주치의와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만약 술을 마시지 않는 쪽을 선택하고 싶다면 적포도주 대신 포도주스를 마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포도주스에도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으며 실제로 하루에 한 잔의 포도주스를 꾸준히 마신 사람들에게서 혈전 형성이 감소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포도주스는 혈소판의 기능을 개선해주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다음으로 자연식품 중에서 혈전 예방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식품이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은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데 매우 유익한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늘을 으깨거나 자른 후 3분간 익히거나 삶거나 혹은 생으로 섭취할 경우 그 효능이 더 극대화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조리된 마늘은 혈전 생성 위험을 줄이고 혈류를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야 할 식품도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과 같은 건강하지 않은 지방, 그리고 과도한 당류 섭취는 혈관의 염증을 유발하고 과응고 상태를 악화시켜 혈전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따라서 패스트푸드, 정제 탄수화물,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수, 가공식품 등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지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항겸작용과 항근고 작용이 있어 매우 유익합니다. 실제로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을 일주일에 한두 번만 꾸준히 넣어 먹은 사람들에게서 혈전 생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우리가 혈전을 예방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며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하고 장시간 움직이지 않는 생활 습관을 피하고 필요시에는 의료진과 상의하여 적절한 예방 조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혈전 예방은 단순한 약물 복용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평소의 생활 습관과 식사 습관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